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용인 66번 환자가 가지 않은 이태원 다른 클럽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전국 확진자 수가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 3천여 명의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신속 대응팀을 도입해 방문자들의 신원과 소재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내일 예정됐던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학년도 일단 일주일씩 등교 일정이 연기됩니다.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카드 신청 첫날이었던 어제 154만 명이 몰리면서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이 한때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와 7인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을 처음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대화명 갓갓이 붙잡혔습니다. 24살 남성 갓갓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네, 그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던 클럽에서 처음으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최초 확진자로 추정되는 용인 66번 환자가 가지 않았던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전국 확진자 수는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이 우려한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첫 확진자로 알려진 용인 66번 환자가 방문한 클럽 5곳이 아닌 이태원의 또 다른 클럽을 방문한 20대 남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용인 66번과는 동선이 겹치지 않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해당 클럽을 방문했는데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찾는 곳이어서 무차별 확산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방역당국이 집계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100명에 육박합니다. 이들 가운데 절반은 20대, 3명 중 1명은 무증상자로 수도권에 이미 조용한 전파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평균 잠복기를 고려하면 5월 7일부터 13일 사이 이번 주에 발병이 많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이 조기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면 방역당국의 감염 경로 추적은 더욱 어려워질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 집단 감염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방역당국은 한두 명에 의해 집단 감염이 시작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86명 중 클럽에 직접 방문한 사람은 63명입니다. 지난 2일과 5일 특정 6개 클럽 방문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방역당국은 용인 66번 환자의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지만 한두 명에 의해 집단 감염이 시작됐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방문한 클럽과 방문 날짜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두 명이 이 유행을 다 전파를 했다라고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커뮤니티 내에서의 그런 감염이 소수에 있었고 그게 클럽이라는 걸 통해서 약간 증폭됐다라고 판단. 대신 황금 연휴 기간 클럽 방문자들이 재차 클럽을 찾으면서 감염이 확산했을 가능성에 우선은 무게가 실립니다. 2일날 노출돼서 감염되신 분이 또 5일날 가서 전파시켰을 그런 가능성들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확진자 간의 어떤 전파 고리나 전염에 대한 관계는 좀 더 분석을 해봐야지 되는 상황이에요. 정 본부장은 대구 신천지 신도발 집단 감염만큼은 아니지만 이번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던 5,500여 명 중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은 3,000명이 넘는데요. 경찰은 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기지국 접속자 명단, CCTV를 통해 방문객 전원의 신원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발적 진단검사 독려를 위해 익명검사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확보한 이태원 클럽 관련 명단 5,517명 가운데 통화가 된 사람은 2,405명. 무려 3,112명이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지자체의 힘만으로 신원 파악이 불가능해지면서 용산구청은 경찰에 방문자들을 찾아달라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까 자발적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시에
거기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의 권한에 우리가 의지해서 이런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 경찰은 코로나19 신속대응팀 2,162명을 투입해 방문자들의 신원을 즉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확보하고 그래도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CCTV를 통해 직접 탐문할 방침입니다. 또 서울시는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이들을 위해 익명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이름을 비워둔 채 단지 보건소별 번호만 부여할 것이고 전화번호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조치에도 검사를 받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서울역 앞에 있는 대형 빌딩 서울스퀘어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입주기업과 기관이 90곳이 넘는 데다 지하엔 식당가도 있어서 방문객이 많은 곳입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곳은 이 건물 10층의 주류 수입 유통회사입니다. 직원 한 명이 황금 연휴였던 지난 2일 서울 이태원을 방문했고 그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연휴가 끝난 6일부터 사흘간 정상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증상 감염이 우려됩니다. 주류 회사는 어제부터 재택근무를 시작했고 같은 건물에 입주한 일부 회사도 급히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10층은 출입이 통제됐지만 아직 전체 통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스퀘어엔 동부제철과 BBC 코리아, 주한 독일대사관 등 90여 개 기관과 회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건물 지하엔 대형 식당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역이 가깝고 바로 앞엔 지하철과 버스 환승센터까지 있어 일반 방문객도 많은 건물입니다. 서울스퀘어 측은 보건소를 비롯한 방역 당국의 지시를 따르겠지만 아직 전면 폐쇄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백화점 내 음식점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난 연휴에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성남시 의료원 소속 간호사도 연휴 기간 이태원에 다녀오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집단시설에서의 2차 감염이 큰 걱정입니다. 윤길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대백화점 중동점의 음식점에서 일하는 이 남성은 지난 3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6일과 8일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천시는 백화점 내 방역과 접촉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연휴 기간 이태원에 다녀온 성남시 의료원 소속 20대 남자 간호사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의료원 직원 모두에 대한 진단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진행된 검사 결과 의료원 직원 681명 모두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확진된 간호사에 이어 백화점 직원 역시 가족에게도 바이러스가 전파된 걸로 알려지면서 이들이 근무한 집단시설에서의 2차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확산하면서 전국 초중고교 등교도 일주일씩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5월 황금 연휴 이후 최소 2주간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고3 등교 수업이 오는 20일로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늘고 있고 방문자 역학조사가 44%만 진행된 상황이어서 5월 연휴 이후 최소 2주간은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확진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그 감염증의 파급도 광범위한 상황이다. 그래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고3뿐만 아니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교도 모두 일주일씩 미뤄지고 앞으로 진행될 역학조사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등교가 밀린 고3은 허탈함과 걱정이 앞섭니다. 고3이 엄청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하나를 빼먹으면 기회가 하나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에 따라 오는 14일로 예정된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도 연기됐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5월 말 이전에 등교를 할 경우 대학 입시 일정에는 큰 무리가 없다며 현재 입시 일정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감염은 백화점과 군대, 그리고 지역사회로까지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대구 신천지 사태 당시 1일 신규 확진자는 첫 환자 발생 후 닷새 만에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태원 클럽의 경우는 같은 기간 35명, 신천지 때보다는 덜 가파르지만 숨겨진 확진자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클럽을 주로 이용하는 젊은 층의 특성상 증상이 없거나 가벼워 진단검사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간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노년층으로의 전파도 우려되는데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30대 손자에게 80대 외할머니가 2차 감염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자마자 감염이 확산하면서 생활 방역으로 추가 확산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는 동화진 방역 수단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그 발병 양상 확인하고 특히 집단 발병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나타난다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클럽발 확진자가 가장 많은 서울시는 내일부터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서울시가 헌팅포차 같은 유사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7대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심야의 서울 이태원동 거리입니다. 지난 9일부터 서울시에서 클럽 등 유흥업소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거리는 한산합니다. 하지만 헌팅포차와 같은 유사 유흥업소에 사람이 몰리면서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유사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어제 7대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풍선 효과를 막겠다는 건데 명령을 어기면 클럽처럼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대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해당 업소에 대해서 즉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것이고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도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이어 대전과 충남, 대구와 경북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고 부산도 오늘 발동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주민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소식 전해드렸죠. 이 고인이 생전에 근무하던 경비초소에 마련된 분향소엔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파트 경비실 앞에 분향소가 조촐하게 차려졌습니다. 경비실 창문엔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추모글이 붙어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 문제로 주민 한 명에게 폭행을 당한 뒤 유서와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의 분향소입니다. 경비원은 이렇게 접이식 침대가 전부 펴지지 않을 만큼 비좁은 공간에서 일했지만 주민들을 향해선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주민 성길진 씨는 평소 동생처럼 지내던 경비원의 안타까운 소식에 황망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자기가 꼭 참고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나한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요. 입주민들은 빈소를 찾아 2년 남짓 짧지만 특별했던 고인을 기억했고 유족들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동생이 빨리 갔지만은 크게 서운하지 않을 만큼 세상을 살았구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입주민의 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을 굶기고 학대해 숨지게 한 어머니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평소 장애 아들을 돕던 활동 보조인도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지적장애 상급인 20살 A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의 얼굴에는 멍이 있었고 팔과 다리 등에서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외상성 쇼크와 다량 출혈로
경찰은 A씨의 어머니인 40대 B씨, 함께 생활한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긴급 체포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A씨를 화장실에 가둬 굶기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머니 B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활동 보조인의 말을 듣고 훈육 목적으로 한 일이라고 진술하는 등 서로 상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동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후원금 유용 논란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일각의 의혹에 대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전면 반박했습니다. 3년간 모인 후원금은 22억여 원, 이 중 41% 상당이 피해자 지원에 사용됐고 모두 투명하게 집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기부받은 후원금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쓰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정의기억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께 원치 않은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기부 수입 총 22억여 원 중 피해자 지원 사업비에 쓰인 건 41%에 이르는 9억 1천만여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지원만을 위한 단체가 아닌 만큼 나머지 금액은 수요 집회, 장학 사업 등 11개 사업에 쓰였고 유용한 돈은 없다는 겁니다. 수요 집회 모금액 역시 전액 시위 진행에 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2019년 총 459만 9천여 원이고요. 해당 모금액은 수요시 진행에 다 사용됩니다. 그럼 진행비는 연간 1억 1천여만 원이 넘습니다. 김복동 장학금 수혜자가 모두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들인 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는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머니 명예 오랜 기간 헌신했던 군의 활동가의 자녀에 대해서 2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고요. 그 의도에 대해서 정말 오히려 묻고 싶은. 다만 피해자 지원 사업 수혜자 수가 99명, 999명으로 임의로 표기된 건 인력 부족으로 인한 데이터 처리 오류였다며 사과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사전 관내 투표에서 100표를 얻고 사전 관외 투표에서 39표를 얻었어요. 4.15 국회의원 선거 출구 조사를 했는데 아무도 웃질 않습니다. 총선 결과가 무섭고 두렵다. 정계를 은퇴한다 이랬어요. 좀 이상하죠? 본인이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웃질 않습니다. 뭐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용지들이 담겨져 있는 사전투표 용지 투표함에서 발견된 이 아직도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092003 하는 일련 번호가 붙어 있는 당일 투표지입니다. 이 투표지. 이거는 조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았던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재개장했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중국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조치로 보이지만
이 우한 등에서는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미키마우스와 도널드 덕, 어벤져스 주인공들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올해 1월 하순부터 영업을 중단했던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3개월 반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폐쇄된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세계 디즈니랜드 가운데 첫 재개장입니다. 수용 인원은 30% 이내로 제한했고 퍼레이드와 야간 행사는 진행하지 않는 등 방역에 신경 쓰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디즈니랜드 재개장이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중국 정부의 기대와 달리 우한에서는 한꺼번에 5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이들 5명은 모두 동네 이웃으로 노년층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지린성 3명, 헤이룽장성 1명 등 중국 본토에서 하루 동안 17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이틀 연속 2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우한시에서 열흘 동안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특수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가수 최종훈 씨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모든 게 풍족해 보이는 지금도 지구촌 어딘가에서 기아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는데요. 도움을 요청하려고 브라질 하면 떠오르는 이분이 나섰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구조물. 아마 이 구세주 그리스도상일 텐데요. 텅 빈 그리스도상이 여러 가지 과일과 채소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는 기아에 관한 해시태그가 등장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기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자 푸드뱅크 단체와 사회복지기관이 캠페인을 벌이는 거라고 합니다. 두 팔 벌린 그리스도상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네요. 이스라엘에서 날개를 다친 펠리컨 한 마리가 구조됐는데요. 흔히 보던 것과는 조금 다른 점이 포착됐다고 하네요. 지금 보시는 이 펠리컨, 어딘가 다른 점 찾으셨나요? 일반적으로 펠리컨들은 온몸이 새하얗고 약간의 검은 깃털을 가진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펠리컨은 몸통이 노르스름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특이한 색깔에 처음엔 뭔가 묻어있는 줄로만 알았다는데요. 전 세계 연구자들도 입을 모아 이런 건 처음 본다고 말합니다. 이 독특한 펠리컨의 비밀은 무엇일지 일단 다친 날개부터 치료하고 밝혀봐야겠네요. 길을 걷다 보면 전단 나누어주는 분들을 종종 마주치곤 하는데요. 번거로워서 거절했던 분들도 이분들이 나눠주는 건 꼭 받으셔야 할 것 같네요. 공룡이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나요. 하지만 사람들은 무서워하기보다 오히려 기분 좋게 다가가서 뭔가를 받아갑니다. 바로 마스크인데요. 캐나다의 한 모녀가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려고 무료로 마스크를 나눠주는 이벤트를 한 겁니다. 직접 발벗고 나선 이 두 분의 바람대로 다 함께 이 시기를 잘 넘겼으면 좋겠네요. 화요일 출근길 광주와 제주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오전에는 국외 미세먼지 영향으로 남서부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오후에는 황사가 들어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날은 선선하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는데요. 서울은 19도, 청주는 22도가 예상됩니다. 대구도 기온이 살짝 내려가 27도가 예상되지만 영남 지역만 다소 덥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가끔 구름 지나는 가운데 충남 서해안과 제주에서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영서는 오후에 구름 많겠고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낮부터 내일 사이 중부지방과 호남 서해안, 영남 동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쌀쌀한데요.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은 21도로 대부분 20도 안팎 예상되지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영남 지역은 25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요일 늦은 밤 제주를 시작으로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